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집값 폭락은 언제 올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뇨 분양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뇨 여러분들 분양가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애매한 분양에 대한 접근법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블로그 운영하는 거 아시죠? 추천하는 분양 정보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책 변화, 경제 지표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후 추가하셔서 가장 빠른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도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킹부동산은 수도권 부동산 전문 방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거시경제의 변수나 정책 변화,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총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 영상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멤버십 영상에서는 실제 돈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해서 호재나 급매, 그리고 추천하는 재개발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관련 소식은요, 아시겠지만 한쪽 방향의 소식만 나오진 않죠. 상승 요인이 될 만한 것들, 하락 요인이 될 만한 것들 동시에 쏟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저희가 소식을 정리해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자, 부동산 관련 부정적인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며 이것이 집값이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쇼킹 부동산의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재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은행과 기재부, 국토부까지 포함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개최됐었죠.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좀 정부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대출금리도 들썩거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발, 또한 여기에 더해서 디플레이션 위기까지도 최근에 영상으로 달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락 요인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하락 요인인데 이 하락 요인이 집값을 하락시킬까? 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될까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상승 중인 아파트 가격을 하락으로 바꾸려면 정말 이 하락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가계부채 대책이나 시장금리 급등이나 중국의 부동산 버블 위기 같은 거 정말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한방 크게 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요, 하루아침에 폭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어느 아침에 잘 나가던 집값이 다음날부터 바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하락을 위한 에너지가 쌓이면서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락을 위한 에너지가 쌓이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엘리트레 같은 투자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가격 하락세, 또는 거래 급감의 장기화, 전세값 하락, 기준금리 인상, 청약 경쟁률 하락, 입주 물량의 증가, 매매 수급 지수, 여러 가지 심리 관련 지표들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7가지 요인 중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체감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락 관련된 뉴스는 전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집값이 바로 하락한다고 앞으로 사지 말라고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있는 건 저희가 쉽게 정리를 드리고 말씀드리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이 9월 달에 집값 하락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9월 달에 집값 하락이 위해서는 몇몇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2023년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는 기회다. 지금 서울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괜찮은 기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및 입지 좋은 지역의 분양은 적극 검토하셔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회는 많이 있어요. 만약 집값이 정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하락 전에 나오는 에너지가 나타나는 신호들, 자, 그것이 정말 강하게 나타난다면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말씀드린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조심하세요. 약간 관망적인 자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거나 다주택자를 처분을 고민할 때 그래서 은근슬쩍 말 바꾸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공지를 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절대 한쪽 방향으로만 영상을 제작하지 않다는 거죠. 집값은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께 미리 방향을 말씀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여기는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1원에 조성되는 771세대의 이제 단지는 중형 규모의 단지입니다. 이 771세대 중 771세대 전체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요. 59타입부터 84타입까지 고루고루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입주 예정 시기가 2023년 3월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후분양 단지예요.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후분양과 그리고 미리 나온 소식이 바로 발코니 무상 확장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고분양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실제 분양가가 발표됐더니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2천에서 10억 3천만원, 74타입이 12억 6천, 그리고 84타입은 13억 5천에서 13억 9천, 거의 14억 가까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 한번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까요? 자, 장승배기역 인근의 상도 더샵 1차 2007년에 완공된 이제 구축 아파트로 넘어가는 단지죠. 1122세대의 대단지인데 여기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5천만원,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9천입니다.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끼리 비교하는 게 더 낫겠죠.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950세대, 세대당 세대 규모도 더 크고요. 역세권입니다. 2021년 2월에 완공되면서 만 2년차가 넘었어요. 전용 59제곱미터는 11억 5천부터 시작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2천입니다. 자, 이것을 딱 보면은 입지와 여러 가지들은 고려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맞게 책정했다는 게 딱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분양들이 많아질 텐데 주변 시세와 같은 분양은 청약을 넣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 시세 자체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의 고점 대비 하락률이 중요한데 저희가 인근의 장승배 기역하고 상도역 인근의 아파트의 고점 대비 하락률, 현재 시세의 하락률을 봤더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한 14%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10에서 13% 정도면은 저는 큰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주변에 호재는 있긴 있어요. 일단은 아파트라는 게 나 혼자만 달랑 있으면 별 효과가 없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인근에 상도 14구역, 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선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 전망이에요. 자, 문제는 인근에 재개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서부선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는 거, 아직 좀 먼 미래의 호재라는 겁니다. 실현까지는 시간이 많은 소요가 돼요. 물론 서부선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면은 착공까지 얼마 안 남은 거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태클을 걸고 있어요. 민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28년이나 2029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변수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요, 이렇게 요약드리고 싶어요.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는 청약을 추천드리기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청약을 넣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서울, 경기 주요 지역 중에서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약간 분양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특히 얘는요, 후분양 단지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갭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도 분양가잖아요. 서울에서 여전히 기회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역세권에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더 괜찮은 환경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분양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청약 경쟁률은 계속 높을 겁니다. 포모가 나타난 무주택자, 뒤늦게 내 집만 원이 나타나는데 전세보증금에 집이 다 자금이 묶여 있어서 청약으로 알아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분양권을 찾는 유주택 투자자, 이분들도 내 집에 지금 자금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 가능한 분양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낮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청약을 넣기 전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들 나올 때마다 다른 대안을 멤버십에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 대안이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는 것, 이것이 무조건 집값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정리를 드렸고요.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신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신호들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날 땐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도, 푸르주, 클라베뉴를 비롯해서 앞으로 고분양 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딱 주변 시세 대비 수준으로 맞춘 고분양 논란이 있는 단지들이 늘어날 건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